네, 안녕하세요. AWS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문태건입니다. 먼저 이 세션에 참석해주신 고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아마존 오픈서치 인제스천과 AI를 활용한 옵저버빌리티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옵저버빌리티라는 단어,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옵저버빌리티란 무엇일까요? 이 옵저버빌리티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프라 내부의 상태, 로그, 매트릭, 추적과 같은 원격 측정 데이터를 통해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옵저버빌리티의 기본 요소는 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로그, 매트릭, 추적이 포함됩니다. 이 로그는 시간에 따른 사건들을 기록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매트릭은 이 시스템의 예측을 도와줍니다. 상태를 식별하고 시스템의 활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적인데요. 추적은 어플리케이션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 기본 요소 3가지가 서로 보완하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이 옵저버빌리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옵저버빌리티를 구현하는데 도전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전 과제들을 소개할 텐데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이 다양한 데이터 수집 도구입니다. 이 다양한 데이터 수집 도구는 저희가 앞서 말했던 로그, 매트릭, 추적과 같은 로그들을 수집해야 되는데 다양한 에이전트나 도구들이 있죠.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그의 양은 많고 그 많은 양들은 대규모 데이터로 이어집니다. 또 그것들을 분석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면 컴퓨터에 대한 리소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당연히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다양한 수집 도구는 특정 데이터 유형을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 데이터나 수집 도구가 늘어날수록 운영자들의 인력, 시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각화 및 알람 설정을 큰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옵저버빌리티와 또 다른 키워드인 오픈서치. 오픈서치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오픈서치의 우선 오픈 프로젝트를 한번 봐보실까요? 지금 이 오픈서치는 프로젝트의 놀라운 성과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오픈서치는 출시 이후에 무려 2억 5천만 번의 다운로드를 이뤘습니다. 이는 서비스가 얼마나 널리 사용되고 있고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이 활발한지를 보여줍니다. 더욱 인상적인 부분은 오픈서치가 전 세계 검색 엔진 중에 DB 엔진 순위 탑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마침 이 기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서치 프로젝트는 현재 70개 이상의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수백 가지의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하고 또 1만 개 이상의 풀 리퀘스트를 성공적으로 병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CSP에 제공해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오픈서치의 프로젝트 오픈소스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이시는 장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지능형 검색 그리고 로그 분석 솔루션. 추가적으로 4가지의 키워드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은 사용자의 이 직접적인 개선 활동을 크게 도와줍니다. 검색 활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항들을 바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입니다. 이 데이터 운영을 안전하고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고 분석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복잡한 데이터도 손쉽게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통합은 여러 소스 간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역시 비용 절감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이 효과적인 데이터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효과적이냐 하면 큰 비용에 있는 데이터를 저비용 스토리지나
아니면 특정 데이터의 큰 부분을 특정 영역만 가져와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비용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픈 서치 서비스는 어떤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도 물론 이 수백만 명의 활성화된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고 매달 수조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백 페타바이트의 스토리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엄청난 데이터 양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함으로써 고객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보이시는 로그들은 현재 다양한 도전 과제, 요건들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이 독특한 요구와 도전을 가지고 오픈 서치 서비스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옵저버빌리티의 여러 도전 과제를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은 여러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다양한 수집 도구와 임시 저장, 그리고 데이터 변환 도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보이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변환해 보셨을 겁니다. 이 도구들을 학습하고 이 도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큰 과제입니다. 각 도구마다 설정과 관리가 복잡하고 이는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키워드에 대한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픈서치 인젝션을 도입함으로써 여러 도구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장, 변환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오픈서치 인젝션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수집에서 변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오픈서치 인젝션 하나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여러 도구들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해야 했던 여러분들의 시간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더 이상 복잡한 통합 작업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인젝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기능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데이터 수집, 계층,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효율적으로 수집, 필터리,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서버리스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인프라에 대한 리소스를 투입하지 않고 자신의 비즈니스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것은 오픈소스 구성 요소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호환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 호환성 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발전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과정 및 분석 과정에 혁신적이고 간소화된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이 세 가지의 큰 키워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관리나 분석 작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인데요. 우선 가장 큰 부분은 데이터의 중복입니다. 데이터의 중복, 그리고 필터링,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저비용 저장소로 전송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품질 강화입니다. 이 오픈서치 인젝션은 스키마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고 필터링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더합니다. 이는 시스템 상태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거나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영역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민감한 정보를 수정하고 가리고 데이터를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종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아마존 오픈서치 인젝션을 통해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플러그인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소스 플러그인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시작점을 다루고 이러한 소스 플러그인즈는 다양한 데이터의 입력 소스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다음은 프로세스 플러그인즈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변경하는 데 사용되며 CSV나 드로우 이벤트, 키밸류,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를 포함합니다. 이 플러그인즈들은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변형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싱크 플러그인즈입니다. 이 데이터를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오픈서치와 아마존 S3를 포함합니다. 이 플러그인즈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처럼 아마존 인제스처는 다양한 플러그인즈를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 처리,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저장들은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에 큰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인제스천의 효과적인 수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3가지 정도의 주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부 경로 설정은 데이터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제공합니다. 여러 전송으로 효과적으로 라우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적인 측면을 얘기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표본 추출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 대규모 세터에서 중요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기능은 백분율 샘플, 시간적 데이터 샘플, 그리고 시간 샘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된 관리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지표입니다. 이 로그, 추적, 이상 탐지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시스템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보안 문제나 운영상 이슈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수집 기능들은 아마존 오픈서치 인제스천을 통해 제공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더 빠르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옵저버빌리티의 도전 과제인 다양한 수집 도구, 규모, 비용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오픈서치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서로 다른 데이터 저장소, 시각화, 모니터링, 솔루션을 조합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그리고 추적, 로그, 쉽게 상호 연결시켜서 일괄된 운영 분석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이고 운영의 효용성을 높여줍니다. 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아주 이상적인 빠른 가치 실현 시간을 제공합니다. 단 몇 초 만에 분석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는 장기적인 비용 효율적인 관점으로도 이어집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스토리지를 저비용 저장소로 옮기고 특정 데이터 양에 있는 일부분을 발췌해서 분석하는 등의 비용 효율적인 측면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확장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서치는 통합, 옵저버빌리티 기능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또는 APM에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APM은 로그, 추적, 매트릭, 상호 연결시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강력한 연결을 통해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측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적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간 상호 작용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그 모니터링과 이벤트 분석, 실시간 분석 등 여러 장점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장점으로는 매트릭 추출, 알림, 이상 감지 기능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머신러닝, ML 기반의 로그 분석이 대표적인 해결책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픈서치에서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로그 이상 탐지 패턴을 학습하여 예기치 않은 이상값을 탐지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롭 필터 1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non interesting 패턴이라고 간주되는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걸러내는 데는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필터링하지 않고 특정 이상 탐지나 이벤트가 있는 데이터들만 추출하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비용으로도 이어집니다. 이처럼 ML 기반의 로그 분석은 대용량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이상 탐지 기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완화하는 것은 모든 IT 관리 인프라인들의 숙제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소개되었던 ML 기반의 이상 탐지 기능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상 탐지 기능은 규모가 커지는 데이터 세트와 이 복잡해지는 인프라에 맞게 성능이 우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ML 모델은 여러 분산된 노드에서 효율적인 분산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높은 볼륨의 데이터 흐름에서도 문제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ML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사용자는 쉽게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과학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이 데이터의 흐름에서 이상 현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아마존에서 개발한 이상 탐지 모델을 기반해 ML 전문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의 데이터 흐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는 ML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AI와 ML에 대한 그리고 특히 자연어 처리가 어떻게 우리 검색과 분석 작업에 혁신을 가져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규모 언어 모델이 우수한 기본 NLP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서치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같은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적인 능력을 이해하는 능력이 점층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란 하늘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면 현재는 날씨가 좋은 날의 하늘을 알려줘 라는 의미적인 키워드를 담은 것들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검색들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 백단에는 당연히 많은 수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이 오픈서치에서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검색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AI ML의 단일 기술들 역시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를 통해 단어나 문장, 수치 데이터를 변환하고 이를 검색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 완전한 데이터 검색에 대한 영역을 바꿔놓았습니다. 오픈서치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픈서치의 소개와 그것이 어떻게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여러 측면을 통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오픈서치를 기반한 옵저버빌리티 가시성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AWS의 이창익 솔루션즈 아키텍트님께서 데모를 기반으로 이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픈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환경, 통합 가시성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을 간략한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는 작업,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오픈소스에 담는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인제스천이라고 하는 작업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 작업은
오픈서치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것, 이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리셨던 인제스천의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조금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인제스천의 기술 내용하고 이제 중복된 내용이지만, 인제스천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픈서치 인제스천은 다양한 소스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오픈서치 서비스의 조회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에 일어나는 모든 변형 작업들,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집계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변환 작업들을 일련의 하나의 기술 스택으로 묶어서 제공해드리는 게 오픈서치 인제스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 보시는 보라색 아이콘이 오픈서치 인제스천의 대표 아이콘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서 조회, 시각화, 영업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이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보다 좀 밑으로 내려가서 기술 스택을 말씀을 드리면, 오픈서치 인제스천은 스트리밍 ETL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ETL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스트리밍은 데이터가 끊임없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ET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변형해서 타겟 쪽에 적지 않은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인제스천은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 ETL을 할 수 있는 기능, ETL을 해서 적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안의 구성은 필수적인 요소로만 설명을 드리면, 소스 레이어, 프로세서 레이어, 싱크 레이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소스 레이어는 푸시 방식 혹은 풀 방식으로 오픈 텔레메트리나 HTTP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소스 영역에서 또 수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세서 레이어에서는 소스 레이어에서 제공된 수집된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공을 하거나 파싱을 하거나 혹은 데이터 어그리게이션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여러 가지 가공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패턴화시켜서 여러분이 코드가 없이 프로세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역이 프로세서 영역입니다. 싱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픈서치나 S3의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이런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소스 레이어, 프로세서 레이어, 싱크 레이어의 이 구성은 사실은 오픈서치 그 프로젝트의 플러그인으로 구성이 되는 데이터 프리퍼의 근간에서 인제스천이 구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표현할 때 패턴 방식으로 코드 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안에 저희 인제스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인제스천 파이프라인의 야물 데피니션 파일인데요. 세 레이어로 제가 박싱을 쳐놨죠. 소스 레이어, 프로세서 레이어, 싱크 레이어. 소스 레이어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의 풋을 이용해서 로그 인제스트의 타겟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프로세서 레이어를 보시면 그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록은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된 패턴으로 매칭해주는 그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그록 패턴을 이용해서 현재 들어온 로그 데이터를 커먼한 아파치 로그처럼 인식을 해서 파싱해서 정리를 하는 이런 작업들이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록 다음에 보시면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트는 우리가 데이터가 수집이 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타임스탬프에 집어넣겠다 해서 데이터를 파싱하고 가공하는 이런 작업들이 프로세서 레이어에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싱크 레이어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오픈 소스의 엔드 포인트, 어느 인덱스에 데이터를 저장할지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 파이프라인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파싱하고 가공하고 하는 것들을 코드로 구성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인제스천에서는 이렇게 데피니션으로 모든 매핑이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소스 시스템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기술들이 적용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변형 작업도 상당히 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M by N의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또 IT 업계에서는 이런 M by N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또 정형화되어 있고 표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파치 로그를 파싱해서 로그 시스템에 적재하는 영역, 뭐 S3 로그를 파싱해서 적재하는 영역, 이런 부분들은 모든 고객분들이 별도의 패턴을 작성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유명한 패턴이고 유명하게 그 적용이 되는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제스천 안에서는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소스, 프로세싱, 타겟의 전체적인 조합의 패턴을 표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블루프린트에서 시작을 하시면 아주 빠르게 인제스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죠. 대부분 우리가 많이 쓰는 패턴들은 이 블루프린트 안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루프린트를 이용하게 되면 단순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개발자분들이 만들어낸 산출물도 표준화가 되는 것이고요.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좀 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인제스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기능적인 특성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전체적인 아키텍처, 가운데 있는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입니다. 하단에 보시는 뭐 페이먼트, 오더라고, 인벤토리라고 되어 있는 영역들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되겠고요. 실제 어플리케이션 구성 컴포넌트들이 되는 거죠. MSA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운영할 때 생기는 로그 데이터, 트레이스 데이터, 매트릭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화면에서 보시면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플런트 비트를 이용을 해서 오픈 텔레메트리를 통하고 인제스천을 통해서 오픈 서치 서비스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끔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데이터와 매트릭 데이터는 오픈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인제스천으로 들어가서 오픈 서치 서비스로 들어가는 이런 구성을 저희가 데모상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서치 서비스에서는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어널리틱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대시보드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으며 오류를 어떻게 커렉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보시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처럼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할지, 트레이스는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수집을 할지, 이런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를 하시고요. 인제스천을 구성하시죠. 그런 다음에는 오픈서치에서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두 개의 타스크가 구성과 모니터링의 일반적인 타스크라고 본다면,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되다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장애되는 포인트를 디텍션을 하고 그 장애되는 포인트의 루트 코즈를 파악을 해서 오류를 커렉션하는 장애 대처 프로세스는 이제 하단에 있는 타스크들이 될 텐데요. 이 전체적인 타스크에 대해서 데모 형식으로 심플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어플리케이션 구성 화면에서 제가 로그 데이터와 트레이스 데이터,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의 데이터 유형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오픈서치 인제스천에서는 세 개의 파이프라인이 데피니션이 되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로그, 트레이스, 매트릭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인제스천에서는 소스 레이어를 하나밖에 구성할 수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는 하나밖에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소스가 많아지면, 파이프라인 소스가 많아지면 각각 파이프라인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화면상에서 보여드리는 예시는
트레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야물 파일이 제가 트레이스 쪽에서 구성된 인제스천의 파이프라인 데피니션인데요. 상단에 엔트리 파이프라인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엔트리 파이프라인 안에 소스, 프로세서, 레이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싱크를 보시면 싱크의 타겟이 파이프라인이라고도 되어 있죠. 그 파이프라인이 스팸 파이프라인과 서비스 맵 파이프라인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화면 왼쪽 하단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트레이스 파이프라인은 엔트리 파이프라인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의 결과물은 스팸 파이프라인과 서비스 맵 파이프라인으로 전달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고요. 중간에 프로세서 레이어를 보시면 트레이스 피어 포워더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집이 된 트레이스 데이터가 클라이언트 IP를 인식하기에는 프록시를 거쳐왔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IP를 매핑하는 이런 변형 작업을 한번 거친 다음에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정의되는 이런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보시면은, 스팸 파이프라인에서는요, 아까 앞전에서는 사실 IP 변형만 하고 IP만 도출해내고 바로 데이터를 던졌잖아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 스팸 파이프라인에서는 앞에서 파이프라인에서 온 데이터를 가지고 오픈 텔레메트리 트레이스 정보입니다라고 하는 매핑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매핑된 정보를 오픈 서치에 트레이스 어널리틱스 로우라고 하는 인덱스에 저장을 하세요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트레이스 정보를 그대로 트레이스 어널리틱스 로우라고 하는 인덱스에 저장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서비스 맵 파이프라인, 마지막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중요한데, 아까 보셨던 어플리케이션 그 데모 환경에서는 MSA로 분산 아키텍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산 트랜잭션을 추적을 하고 서비스 간의 종속성, 서비스 간의 연관도를 파악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환경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픈서치 인제스천 안에서는 프로세서 레이어에서 서비스 맵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각각 서비스들의 메소드들의 호출 영역을 기록을 하고 종속성을 파악을 해서 서비스들 간의 관계도, 서비스 호출했을 때의 결과물, 헬스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변환 패턴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서비스 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 맵 파이프라인이 그런 작업들을 해서 트레이스 어널리틱스 서비스 맵이라고 하는 별도의 인덱스에 이 정보들을 집어넣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야물 파일이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엔트리 파이프라인, 스팸 파이프라인, 서비스 맵 파이프라인, 이 세 가지 단계가 하나의 야물 파일에 정의가 돼서 오픈소스 인제스천에 이제 등록이 되는 형태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파이프라인 정의가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스에서 매트릭 데이터, 로그 데이터, 트레이스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세 개가 등록이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되면 바로 오픈서치에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픈서치에서는 이제 디스커버 화면이 바로 제공이 되고, 이 디스커버 화면에서는 우리가 수집이 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회, 기본적인 그 대시보드 화면, 그래픽 화면들을 이제 그래프 화면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수집이 되면서 러닝이 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 끝에 있는 바 차트를 보시면 갑자기 트래픽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죠. 이거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오픈서치 디스커버 화면에서는 사실은 어떤 현상을 유추만 하고 수집이 된 로그에 대해서 조회만 할 뿐이지 인사이트를 도출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픈서치 안에 어플리케이션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기능은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추적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내포를 하고 있고, 대시보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잠깐 설명이 됐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실제 수집이 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이제 구성을 해야죠.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크리에이션을 하실 때 로그 소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스 정보, 로그 정보들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제네레이션을 하시면 자동으로 서비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은 엔티티들,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엔티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본인이 서비스 맵에서 도출을 해서요. 이런 화면의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서비스 맵을 보시면은 인벤토리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는 서비스고요. 레커멘데이션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비스 맵 안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러 레이트도 보실 수 있고요. 스루풋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 레이턴시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이턴시 정보는 화면상에서 컬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한 보라색이 레이턴시가 상당히 높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인벤토리나 레커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나시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기본적인 모니터링 화면이 제공이 되고요. 서비스 상세, 트레이스 내용, 로그 이벤트를 추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오버뷰 화면에서는 트레이스 그룹이라는 게 생성이 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심 있어 하는 서비스들 혹은 연관성이 있는 서비스들을 그룹핑해서 트레이스 정보의 결과들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화면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레이스 그룹 클라이언트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영역을 보시면은 지금 에러 레이지 100%가 나왔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죠? 바로 문제가 있어서 그 상세 내용을 트래킹을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서비스 안에서 트레이스 그룹 안에서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면 페이먼트 서비스가 100% 오류,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17.65%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맵에서도 프론트엔드와 페이먼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프론트엔드에서 뭔가 페이먼트 오퍼레이션이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페이먼트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서비스 안에서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 걸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트레이스 정보 안으로 들어가셔서 실제 적용이 되는 페이로드도 보시면서, 그리고 트레이스 그룹 안에 실제 서비스의 트레이스 아이디를 추적해 보시면 페이먼트의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계속 문제가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서 실제 로그하고 매핑을 해서 보면요, 어떤 결과를 보실 수 있냐면 어플리케이션 로그 쪽에서 페이먼트 서비스의 77번째 행에서 오류가 났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추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건 뭐 아주 간단한 샘플의 오류 트래킹이지만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 오류 추적하는 메커니즘은 아마 이와 비슷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픈서치에서 제공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어널리틱스 APM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observability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니터링하는 화면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서치에서도 요즘에는 젠 AI라고 하는 기능들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오픈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런 기능 뉴 피처가 새로 이네이블이 됐습니다. 이 뉴 피처는 아마도 화면을 보시면 바로 기능을 짐작하실 겁니다. 인덱스를 정의를 하고 내가 필요한 질문을 던지면 어시스턴트가 결과를 뽑아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인사이트 정보를 도출을 해내는 이런 기능들이 새로 이네이블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3 버전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2.13 버전은 현재는 오픈소스 버전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AWS 매니지드 서비스 버전은 아직 2.13 버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이 기능이 내포가 된 오픈서치 서비스를 저희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쓰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픈서치 쪽에 업저빌리티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오류를 트래킹하는 심플한 데모를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오픈서치 서비스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이런 기능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던 뭐 ML 기능이라든가 혹은 단순한 키워드 검색에서부터 시멘틱 검색을 아우르는 이런 필요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인핸스먼트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요즘에 젠 AI나 LLM에서 특히 얘기하고 있는 벡터 DB로도 오픈서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고도화가 돼서 자체적으로 AI 어시스턴트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는 형태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서비스가 저희 AWS의 오픈서치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단순한 검색 솔루션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모니터링이라든가 혹은 업저빌리티 환경들을 AI와 결합해서 수행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플랫폼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픈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AI 영역, 그리고 뭐 인제스천 영역,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업저빌리티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AWS의 오픈서치 서비스는 통합 업저빌리티 환경을 위한 모든 작업들을 자동화하고 간편화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젠 AI와 같은 선도된 이머징 테크놀로지들 수용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통합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환경 혹은 통합 검색 환경의 최적의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